무려 47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그 법, 상속법인데요. 오늘 이 상속법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그 핵심을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수십 년간 부모님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심지어는 못되게 굴었던 자식이 어떻게 평생 부모님 곁을 지킨 자식하고 똑같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정말 답답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이 오랜 질문에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2024년 4월 25일이었죠.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 바로 헌법재판소가 이 길고 긴 논란의 마침표를 찍는 정말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도대체 47년 동안이나 버텨온 그 낡은 규칙이 뭐였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법 때문에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던 안타까운 사례들, 그리고 마침내 헌재가 내린 판결의 핵심 내용과 이게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이 왜 상속법의 빅뱅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중요성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한 가운데에는요, 바로 유류분이라는 아주 오래된, 무려 47년이나 된 규칙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유류분이 뭐냐면요,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유언장에 전 재산을 큰아들에게만 준다 이렇게 써놨어도 다른 자식들이 내 몫은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은 말 그대로 의무 상속 파이 조각인 셈이죠. 처음엔 물론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자는 아주 좋은 뜻에서 시작된 제도였어요.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77년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가 2024년까지 무려 47년 동안 거의 그대로였던 거예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했는데 법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2024년에 와서야 이 낡은 법이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원래 법이라는 게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류분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공평함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본 게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사례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좋은 뜻으로 사회에 기부하려고 유언을 남겼는데 수십 년간 코빼기도 안 보이던 형제자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몫 줘 하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온 것처럼 부모님을 학대했던 자식이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모신 효자와 똑같은 돈을 받아간다. 여러분, 이게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헌법재판소가 내린 역사적인 판결, 그 핵심 내용을 제가 딱 3가지로 나눠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바뀐 겁니다. 바로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주던 유류분이에요. 예전에는요, 평생 연락 한 번 없이 살았어도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아갈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헌재가 이건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위헌이라고 땅땅땅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결정이 나온 그 순간부터 바로 효력이 생겨서 이제는 수십 년 만에 나타난 형제자매가 재산을 달라고 할 법적인 근거가 아예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을 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폐륜자식 문제, 그러니까 부모한테 도리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한 판단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위헌은 법을 당장 없애버리는 거라면 헌법 불합치는 이 법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국회가 2025년 말까지 고쳐서 가져와 하고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리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한 거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은 자식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야 할 큰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 그 사람의 몫은 어떻게 제대로 지켜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한 자녀가 부모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셨거나 아니면 부모님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재산을 불리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어요. 이걸 법에서는 기여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여분이 다른 형제들이 내 유류분 줘 하고 소송하면 속절없이 깎여나갔단 말이죠. 헌재가 이것도 불공평하다, 헌법불합치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건 역시 국회가 법을 고쳐서 헌신한 사람의 몫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장치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판결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표가 그 변화를 딱 보여주네요.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법이라는 틀로 꽁꽁 묶어두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뜻이 훨씬 더 존중받게 되는 거죠. 나를 잘 돌봐준 자녀에게 재산을 더 주고 싶다. 우리 회사를 이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물려주고 싶다.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 이런 소중한 뜻들이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더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재의 결정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 있어요. 공은 이제 입법부, 바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타임라인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자격 없는 상속인 문제랑 기업은 보호에 대한 새로운 법을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데드라인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고요? 해당 법조항들이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려서 법의 공백 상태가 생기고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끝. 둘째,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은 자식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가 곧 생길 겁니다. 셋째,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의 몫은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받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우리 사회 전체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과연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이 혈연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그 무게추를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언장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어떻게 담기게 될까요? 이번 기회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